새벽부터 부엌에서 혼자 송편을 빚던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송편들, 차가워지는 아내의 손, 6.25 때도 떨리지 않던 제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33년의 기억이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매년 명절마다 혼자 부엌에 섰던 아내에게 단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걸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려요. 찾아주신 소중한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부엌에서 들려오는 물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아내가 또 먼저 일어난 겁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옆자리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언제 일어난 건지 모를 정도로 33번째 추석입니다. 거실로 나오니 부엌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내 순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찹쌀을 씻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굽힌 채로 68이라는 나이가 그 뒷모습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똑같은 풍경입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저는 거실에서, 마치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진 것처럼 우리는 각자의 자리를 지킵니다. 이게 우리의 추석이었습니다. 33번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부엌에서 칼질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마 위에서 무언가 잘리는 소리, 규칙적이면서도 어딘가 지쳐있는 리듬. 저는 신문 너머로 아내를 힐끗 보았습니다. 순자의 손이 멈춰 있었습니다. 칼을 든 채로 허리에 손을 얹고 숨을 고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괜찮은 건가? 그 생각이 스쳤지만 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신문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6.25 때부터 배운 습관입니다. 걱정은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것. 그게 남자가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아내는 다시 칼을 움직였습니다. 해가 떠오를 무렵 부엌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찜통에서 나는 송편 냄새가 거실까지 번졌습니다. 저는 신문을 덮고 부엌 쪽을 바라봤습니다. 순자가 찜통 뚜껑을 열고 있었습니다. 하얀 김이 그녀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저 뒷모습이 저렇게 작아 보인 게 아침 8시, 큰아들 민준이가 가족들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손자들의 목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할아버지, 왔구나.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손자를 안아 올렸습니다. 예전만큼 가볍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컸고 저도 늙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거실을 둘러보더니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부엌에.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할 게 없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부엌에서 순자와 며느리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절 음식 이야기, 시장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여자들만의 언어였습니다. 저는 그 대화에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끼어들 방법을 몰랐습니다. 10시가 되자 딸 수진이도 도착했습니다. 차례상을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순자가 부엌에서 음식을 하나씩 내왔습니다. 전, 나물, 과일, 그리고 송편. 어머니, 제가 나를게요. 수진이 말했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할게. 늘 하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상 앞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순자가 무거운 국그릇을 들고 오는 모습, 땀이 이마에 맺힌 모습, 앞치마로 손을 닦는 모습, 33번을 봐온 풍경이었습니다. 왜 이제서야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 차례를 지내는 동안 저는 절을 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다고, 가족을 지켰다고 말없이 고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무엇을 빠뜨린 건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순자가 마지막으로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상에 앉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힘드셨죠?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억지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송편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쫄깃한 식감, 달콤한 속, 매년 먹던 맛이었습니다. 맛있네요, 어머니.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맛있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그냥 묵묵히 송편을 씹었습니다. 33번째 송편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맛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걸 그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고 남은 건 저와 순자뿐이었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가끔씩 한숨 소리. 저는 고개를 돌려 부엌을 바라봤습니다. 순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허리를 굽힌 채 설거지를 하는 모습, 젖은 앞치마, 물기 묻은 손, 가슴 한쪽이 먹먹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무게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다시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을 때 순자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잠든 척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그녀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33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추석을 이렇게 보냈을까? 순자는 매번 혼자 부엌에 서고 저는 매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남편은 일하고 아내는 집안일을 한다. 그게 우리 세대가 배운 역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왜 오늘따라 가슴이 답답한 걸까? 왜 오늘따라 아내의 뒷모습이 자꾸 눈에 밟히는 걸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이 기분도 사라지겠지. 그렇게 믿으며 잠에 들었습니다. 그게 제가 아내와 함께 보낸 정상적인 마지막 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추석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여전히 부엌에 있었습니다. 명절 음식을 정리하고 냉장고를 정돈하고 설거지를 마저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쉬지 그래. 제가 말했습니다. 드물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이것만 정리하면 돼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괜찮다는데 굳이 나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들리던 소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물소리도, 그릇 소리도, 아내의 발소리도 이상했습니다. 여보, 대답이 없었습니다. 순자? 다시 불렀지만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서재 문을 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무거운 것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순자! 저는 뛰었습니다. 72의 나이에도 전쟁터를 달리듯 뛰었습니다. 부엌 바닥에 순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창백한 얼굴로, 손에는 아직 행주를 쥐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송편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제 남은 송편들, 하얀 떡들이 차갑게 식은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순자, 순자야. 저는 아내를 안아 올렸습니다.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평생 본 적 없는 무력한 모습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6.25 때도 떨리지 않던 손이, 총알이 빗발치던 전쟁터에서도 떨리지 않던 손이 지금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119, 119입니다.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전화기를 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소를 말하는데 혀가 꼬였습니다. 구급차가 오는 10분이 1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내를 안고 있었습니다. 차가워지는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조금만 버텨. 제발.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니, 빌었습니다. 신이 있다면 제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순자를 들것에 옮기고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보호자분, 같이 타세요. 저는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순자 옆에 앉았습니다. 아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저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칠어진 손,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한 흔적들, 그제야 보였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얼마나 혼자 버텨왔는지, 왜 진작 보지 못했을까? 왜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을까? 힘들지 않냐고, 쉬지 않겠냐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순자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저는 복도에 남겨졌습니다. 응급실 문이 닫혔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수술 중. 저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6.25 이후 처음으로 울고 싶었습니다. 보호자분?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네. 환자분 인적사항 좀 여쭤볼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내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33년을 함께 살았지만 정작 아내의 혈액형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혈액형은 모르시나요?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간호사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또다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아내에 대해 아는 게 무엇인가? 좋아하는 음식은? 좋아하는 색깔은? 언제 생일인지는 아는데 좋아하는 꽃이 뭔지는 모릅니다. 33년을 함께 살았는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도 가지 않았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응급실 문만 바라봤습니다. 저녁 6시가 넘어서야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환자분, 뇌졸중입니다. 뇌졸중. 그 단어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다행히 큰 혈관이 아니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깨어났을 때 후유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후유증이요? 언어장애, 운동장애 또는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기억장애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깨어나 봐야 알 수 있어요. 기억장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지금은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2, 3일 후면 깨어날 겁니다.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기억장애. 만약 아내가 저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33년을 잊는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중환자실 밖에는 창문이 있었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 앞에 섰습니다. 순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온갖 선들이 몸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인공호흡기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미안하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미안하오. 하지만 창문 너머의 아내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복도 의자에서 밤을 샜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내가 부엌 바닥에 쓰러진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흩어진 송편들이 보였습니다. 33번의 추석, 33번의 송편. 단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맛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창문 앞에 서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부디 깨어나기를, 부디 저를 기억해 주기를,
처음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신에게 빌지 않았던 제가 지금은 신이든 부처든 누구든 붙잡고 싶었습니다. 제발 아내를 돌려주십시오. 이번엔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번엔 말하겠습니다.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제발.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집에 가라는 자식들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 창문 앞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깨어나셨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순자가 침대에 누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순자,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아니, 초점은 맞는데 그 안에 인식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나요. 나 철수요. 당신 남편.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낯선 사람을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이요? 그래요. 우리 33년을 함께 살았소. 33년. 순자가 천천히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 듣는 외국어처럼.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간단한 검사를 하고 저를 복도로 불렀습니다. 기억상실입니다. 우려했던 대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언제 기억이 돌아옵니까?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며칠 안에 돌아올 수도 있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혹은 영구적일 수도 있습니다. 영구적. 그 단어가 돌처럼 무겁게 가슴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익숙한 환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집, 물건, 일상. 몸이 기억하는 것들이 뇌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함께 생활하면서 천천히 기억을 되찾을 수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뭐든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는 퇴원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33년의 기억만 사라졌을 뿐입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순자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여기가 우리 동네입니까? 그래요. 제가 여기서 살았나요? 33년을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낯선 곳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순자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으며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부엌, 복도, 모든 게 낯선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여기서 살았나요? 그래요. 33년을. 순자는 거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소파를 만져보고 텔레비전을 보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진 속 사람이 저인가요? 그래요. 젊네요. 순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타인의 사진을 보는 듯한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순자가 부엌 문턱에 섰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부엌 안을 바라봤습니다. 뭔가를 느끼는 걸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뭔가 기억나는 게 있어?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요. 어떤 기분이요? 여기 서본 것 같은데 동시에 처음인 것 같은. 순자가 부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싱크대를 만지고 가스레인지를 보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제가 요리를 할 줄 알았나요? 잘하셨소. 아주 잘하셨소. 저는 대답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순자는 찬장을 열었습니다. 그릇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냄비, 프라이팬, 접시, 컵. 이걸 제가 다 정리했나요? 그래요. 당신만의 순서가 있었소. 순자는 그릇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천천히 만져봤습니다. 손가락으로 표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찬장 아래 서랍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평소엔 관심도 두지 않던 서랍이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공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꺼내 들어 펼쳤습니다. 레시피였습니다. 안에 손글씨로 빽빽하게 적힌 요리 레시피. 첫 페이지에는 송편 만드는 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찹쌀 3kg, 팥 500g, 소금 한 꼬집, 물은 조금씩 넣으면서 반죽 상태를 본다. 손은 너무 달지 않게. 철수가 단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마지막 문장을 보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내는 저를 생각하며 요리를 했습니다. 제 입맛을 기억하며 매년 송편을 빚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순자가 제 어깨 너머로 공책을 봤습니다. 당신이 쓴 레시피요. 30년 넘게 적어온. 순자는 공책을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넘겼습니다. 페이지마다 빼곡한 글씨, 재료, 조리법, 작은 메모들. 제가 이걸 다 썼나요? 그래요. 순자는 한참 동안 공책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첫 페이지로 돌아갔습니다. 송편 레시피. 송편?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송편을 만들 줄 알았나요? 매년 추석마다 만들었소. 33번을요. 순자는 레시피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으로 글씨를 따라갔습니다. 이상해요. 뭐가요? 이 글씨를 보니까 손이 근질근질해요. 뭔가 만들고 싶은 기분이 들어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건가? 의사가 말한 대로 만들어 보시겠소? 제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혼자서요? 아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랑 같이요. 제가 도와드리겠소. 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아내와 함께 부엌에 섰습니다. 공책을 펼쳐놓고 재료를 꺼내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순자도 앞치마를 맸습니다. 서툰 손놀림이었습니다. 끈을 묶는 법도 헷갈려 했습니다. 저는 뒤로 돌아가 끈을 묶어줬습니다. 33년 만에 처음 해보는 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하듯 정중하게. 가슴이 저렸습니다. 우리는 찹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물에 쌀을 담그고 손으로 비비고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헹궜습니다. 순자의 손이 쌀을 만지는 순간 뭔가 변했습니다. 손놀림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마치 몸이 기억하는 것처럼.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맞소. 당신이 늘 그렇게 하셨소. 순자는 계속 쌀을 씻었습니다. 점점 더 익숙한 동작으로 물을 버리고 쌀을 건져 올릴 때 순자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뭔가 손에 익은 것 같아요. 기억은 안 나는데 손이 알아요.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33년간 혼자 서 있던 아내의 자리 옆에 이제야 함께 서게 되었습니다. 너무 늦게,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순자가 반죽을 치대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조금씩 넣으며 농도를 맞췄습니다. 이 정도면 될까요? 모르겠소. 당신이 전문가였으니까. 순자는 반죽을 주물렀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 모습을 보는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기억은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순자는 영영 33년을 잊은 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번엔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엔 말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저는 순자 옆에 섰습니다.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순자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짓는 미소였지만 그래도 따뜻했습니다. 재료 좀 건네주시겠어요? 그러겠소. 저는 팥을 건넸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송편을 만들 준비를 했습니다. 33년 만에 처음으로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우리 둘만 있었습니다. 낯선 시작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를 보니 순자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33년간 아내는 늘 저보다 먼저 일어났으니까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부엌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함께 송편 재료를 만지작거렸던 흔적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손에 든 건 아내의 낡은 레시피 공책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재료를 사러 가야 했습니다. 72평생 처음 하는 일이었습니다. 외투를 걸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 길을 아내는 33년간 매일 걸었을까? 새벽 6시, 시장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아주머니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시장 입구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송편 레시피, 찹쌀 3kg, 팥 500g, 소금, 참기름, 하나씩 사야 했습니다. 쌀가게 앞에 섰습니다. 온갖 종류의 쌀이 자루에 담겨 있었습니다. 백미, 현미, 찹쌀, 맵쌀.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찹쌀이요. 송편 하시려고요? 얼마나 드릴까요? 3kg이요. 아주머니는 능숙하게 찹쌀을 퍼서 봉지에 담았습니다. 저울에 올렸습니다. 3kg 정확히 나왔어요. 15,000원이에요. 돈을 내고 무거운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아내는 이걸 들고 집까지 걸어왔을까? 다음은 팥이었습니다. 건어물 가게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온갖 종류의 콩과 곡식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팥 주세요. 500g이요. 국산으로 드릴까요? 수입산으로 드릴까요? 국산인지 수입산인지. 아내는 어떤 걸 샀을까? 국산으로요. 좋은 거 고르셨네요. 2,000원이에요. 장바구니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소금, 참기름, 설탕까지 하나씩 사며 시장을 돌았습니다. 저울질하고 값을 흥정하고 봉지를 받는 과정이 낯설었습니다. 시장 한 바퀴를 도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든 채 천천히 걸었습니다. 팔이 저렸습니다. 허리가 무거웠습니다. 아내는 이 길을 33년간 혼자 걸었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름 더위에도 겨울 추위에도.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순자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시장에요. 재료 사러. 순자는 제 손에 든 무거운 장바구니를 받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요. 괜찮소. 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장바구니를 싱크대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팔이 후들거렸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재료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찹쌀, 팥, 소금, 참기름. 이제 시작입니다. 공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찹쌀은 4시간 정도 물에 불린다. 저는 큰 대야에 찹쌀을 부었습니다. 물을 받아 부었습니다. 하얀 쌀알이 물에 잠겼습니다. 4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동안 팥을 삶아야 했습니다. 팥은 깨끗이 씻어서 냄비에 넣고 물을 자작하게 부어 삶는다. 부드러워질 때까지. 저는 팥을 씻었습니다. 물에 넣고 손으로 비볐습니다. 검은 물이 나왔습니다. 몇 번을 씻었을까? 물이 맑아질 때까지. 냄비에 팥을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올렸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냄비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가끔씩 뚜껑을 열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매년 이렇게 기다렸을까? 냄비 앞에서 혼자서. 30분쯤 지났을 때 팥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손가락으로 눌러 확인했습니다.
물렁했습니다. 물을 따라내고 팥을 넣겠습니다. 설탕을 넣었습니다. 소금을 한 꼬집. 손은 너무 달지 않게. 철수가 단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공책에 적힌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설탕을 조금만 넣었습니다. 아내가 기억해준 제 입맛대로. 가슴이 또 먹먹해졌습니다. 팥소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릇에 담아 식혔습니다. 이제 불린 찹쌀을 갈아야 했습니다. 찹쌀은 물을 약간 남기고 믹서에 곱게 간다. 저는 믹서를 꺼냈습니다. 불린 찹쌀을 조금씩 넣었습니다. 물을 약간 부었습니다. 얼마나 넣어야 적당한 걸까? 공책에는 약간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믹서를 돌렸습니다. 위잉 소리와 함께 쌀이 갈렸습니다. 멈추고 뚜껑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너무 되직했습니다. 물을 조금 더 넣었습니다. 다시 돌렸습니다. 몇 번을 반복했을까? 드디어 적당한 농도가 되었습니다. 깐 찹쌀을 면보에 담아 물기를 짰습니다. 두 손에 힘을 주어 짜냈습니다. 손이 아팠습니다. 물기가 빠진 찹쌀가루를 큰 그릇에 담았습니다. 이제 반죽입니다. 소금을 약간 넣고 뜨거운 물을 조금씩 부으며 치댄다. 귓볼 정도의 부드러움. 저는 뜨거운 물을 끓였습니다. 식지 않게 주의하며 조금씩 부었습니다. 손으로 반죽을 치댔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손이 익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죽이 점점 뭉쳐졌습니다. 하지만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울퉁불퉁했습니다. 계속 갈라졌습니다. 물이 부족한가? 더 넣었습니다. 너무 질척해졌습니다. 찹쌀가루를 더했습니다. 다시 치댔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이마에 목덜미에. 이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반죽이 겨우 매끄러워졌습니다. 만져보니 부드러웠습니다. 귓볼 정도. 아내가 늘 말하던 기준이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이제 송편을 빚어야 했습니다. 반죽을 조금 떼어내 동그랗게 만들었습니다. 가운데를 눌러 오목하게 만들었습니다. 팥소를 넣었습니다. 반달 모양으로 접었습니다. 하지만 모양이 이상했습니다. 한쪽이 두껍고 한쪽이 얇았습니다. 소가 삐져나왔습니다. 다시 시도했습니다. 여전히 어설펐습니다. 33번이나 만들어 본 아내의 솜씨가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뒤에서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자가 부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괜찮소? 제가 할 수 있소? 하지만 힘들어 보이세요. 괜찮소? 저는 다시 반죽을 만졌습니다. 서툰 손으로 송편을 빚었습니다. 순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제 옆에 섰습니다. 제 손이 기억할지도 몰라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어제 쌀을 씻을 때처럼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가 손을 씻고 제 옆에 섰습니다. 반죽을 조금 떼어 손에 올렸습니다. 그 순간 순자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치 수십 년을 해온 것처럼 반죽을 동그랗게 빚었습니다. 가운데를 눌렀습니다. 팥소를 넣었습니다. 반달 모양으로 접었습니다. 완벽한 송편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제가 33년간 먹어온 바로 그 모양이었습니다. 맞소. 정확히 그렇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계속 송편을 빚었습니다. 하나, 둘, 셋. 손이 기억하는 대로.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머리는 잊었지만 손은 기억하는 여자. 33년이 몸에 새겨진 여자. 저도 다시 해볼게요. 저는 반죽을 떼어 손에 올렸습니다. 순자의 손놀림을 따라했습니다. 동그랗게 가운데를 눌러 소를 넣고 반달로 접어. 이번엔 조금 나아졌습니다. 잘하시네요. 순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하시는 거 맞아요? 맞소. 저는 대답했습니다.
72년 인생에서 처음이요. 순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럼 제가 혼자 해왔나요? 33년을요? 그렇소. 순자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움직였습니다. 송편을 빚었습니다. 힘들었겠어요.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알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는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기억을 잃은 아내가 오히려 저보다 먼저 깨달았습니다. 이 일의 무게를. 미안하오. 제가 말했습니다. 왜요? 모르고 살았소.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라도 함께 하시잖아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제라도. 너무 늦게. 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는 나란히 서서 송편을 빚었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창밖으로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우리 둘만 있었습니다. 33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선 자리였습니다. 송편이 하나씩 완성되었습니다. 접시 위에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72의 손과 68의 손이 만든 송편들.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모양들이었습니다. 이제 찌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찜통에 물을 붓고 불을 켰습니다. 김이 오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찜통에 송편을 하나씩 올렸습니다. 뚜껑을 덮었습니다. 2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부엌을 둘러봤습니다. 33년간 아내 혼자 지킨 이 공간. 이제야 제대로 보였습니다. 낡은 가스레인지, 때 묻은 환풍기, 손때 묻은 찬장 손잡이, 모든 것이 아내의 흔적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송편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쫄깃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맛있소. 제가 말했습니다. 33년 만에 처음 하는 말이었습니다. 순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우리는 마주보며 송편을 먹었습니다. 낯설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순자보다 먼저.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72년간 한 번도 서보지 않았던 그 자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끓이고 쌀을 씻고 국을 끓이는 일. 서툴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는 날 아침, 저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공책에 적힌 레시피를 보며 재료를 넣었습니다. 된장, 두부, 호박, 파. 무슨 냄새예요? 순자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요. 제가 할게요. 순자가 다가왔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하겠소.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 옆에 섰습니다. 냄비를 들여다봤습니다. 파를 좀 더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국물이 좀 짜 보여요. 물을 조금 더 넣으세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치 늘 해오던 것처럼. 기억나는 거요? 제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느낌이 와요. 이렇게 하면 맛있을 것 같다는. 몸이 기억하는 겁니다. 의사가 말한 대로. 저는 파를 더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순자의 말대로. 한 소끔 끓이고 불을 껐습니다. 맛 좀 보시겠소? 국자로 국물을 떠서 순자에게 건넸습니다. 순자가 조심스럽게 맛을 봤습니다. 맛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밥상을 차렸습니다. 밥그릇을 놓고 반찬을 놓고 국그릇을 놓았습니다. 마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맛있소? 네, 맛있어요. 순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짓는 미소였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부엌에 섰습니다. 아침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순자는 처음엔 낯설어 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남편이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함께 부엌에 서는 게, 함께 음식을 만드는 게, 함께 설거지를 하는 게, 어느 날 저녁, 저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김치를 썰다가 손을 베었습니다. 아,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순자가 달려왔습니다. 제 손을 잡았습니다. 베인 곳에서 피가 났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순자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특정 서랍을 열어 구급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순자의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구급상자가 어디 있는지를. 순자는 소독약을 바르고 반창고를 붙여줬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다 됐어요. 고맙소.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행동을 뒤늦게 깨달은 듯 서랍을 다시 봤습니다. 이상해요. 제가 왜 여기 있는 걸 알았을까요? 몸이 기억하는 거요. 제가 말했습니다. 33년이 당신 몸에 새겨져 있어. 순자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거칠어진 손, 주름진 손, 이 손이 33년을 기억하는군요. 그렇소.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빨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세탁기 사용법도 몰랐습니다. 순자가 가르쳐줬습니다. 함께 베란다에 나가 빨래를 널었습니다. 이렇게 펴서 거는 거예요. 순자가 보여줬습니다. 옷을 탁탁 털어주름을 펴고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따라했습니다. 잘하시네요. 당신이 잘 가르쳐줘서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빨래를 널었습니다. 해가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날씨가 좋네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렇소. 이런 날씨에 이렇게 빨래를 같이 널어본 적이 있을까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처음이요. 그럼 이게 우리의 첫 번째네요. 순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첫 번째. 33년을 살았지만 지금이 첫 번째입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아니요. 함께 하겠소. 저는 순자 옆에 섰습니다. 그릇을 닦았습니다. 순자는 헹궜습니다. 말없이 함께 일했습니다. 저한테 물어봐도 될까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시오. 우리 결혼은 언제 했어요? 52년 전이요. 52년.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긴 시간이네요. 그렇소. 그동안 저희는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평범하게 살았소. 저는 일하고 당신은 집을 지키고 행복했어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행복했을까? 순자는 행복했을까? 아니면 저만 편했던 걸까? 모르겠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믿었는데 이제 보니 당신이 행복했는지는 모르겠소.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직하시네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직하게 살고 싶소. 순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기억은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요. 제 손이 순자의 손에 닿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우연히 순자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잠시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손을 맞댄 채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순자가 말했습니다. 오늘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이요? 부엌에서 누군가와 함께 송편을 빚는 꿈이요. 그 사람 얼굴은 안 보였는데 따뜻했어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게 기억인가요? 모르겠어요. 꿈인지 기억인지. 순자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좋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33년 만에 처음으로. 순자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소?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새로 만들면 돼요. 더 좋은 기억을. 순자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약속해요? 약속하오. 우리는 손을 잡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33년 만에 처음으로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부엌에는 내일 아침을 위해 불린 쌀이 있었습니다. 찬장에는 함께 정리한 그릇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속에는 아직도 그 낡은 레시피 공책이 있었습니다. 33년의 기억을 담은, 하지만 이제는 두 사람의 미래도 담을 공책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와 저는 매일 함께 부엌에 섰습니다.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었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저를 낯선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정중하게, 조심스럽게. 33년의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다시 갔습니다. 의사는 검사를 했습니다.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고 이름을 물었습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료실 밖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기억이 돌아올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니오? 물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영구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구적. 그 단어가 또다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럼 평생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기억이 안 돌아온대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그럴 수도 있다고 했소. 미안해요. 순자가 작게 말했습니다. 왜 미안해하오? 제가 당신을 기억해야 하는데 못해서요. 저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소? 기억이 없어도 괜찮소?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옆에서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3년. 그 모든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첫 만남도, 결혼식도, 아이들이 태어나던 날도 모두 지워졌습니다. 순자의 머릿속에서 제 잘못입니다. 평생 제대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중하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기회가 왔는데 기억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너무 늦은 걸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밤 순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건 53년 전이었소. 친구 소개로 만났지. 순자는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당신은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소. 수줍게 웃더군. 그랬어요? 그랬소. 저는 그 미소에 반했소. 순자가 눈을 떴습니다. 정말이요? 정말이요.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결혼식은 작았소. 친척들만 모였지. 당신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고 당신을 부탁한다고 하시더군. 그럼 제 부모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돌아가셨소. 20년 전에. 순자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억도 못하는데 슬프네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딸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좀 어때요? 괜찮소. 기억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랑 얘기 좀 나눠봤어요.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더라고요. 미안하구나. 아버지가 왜 미안해하세요?
수진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응. 아버지는 평생 어머니한테 고맙다는 말 한 번 해본 적 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한 적은요? 여전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어머니한테 못했어요.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해주는 모든 걸. 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쓰러지고 나서야 알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오빠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어머니한테 관심도 없었어요. 명절에 음식 나오면 먹기만 했지. 수진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제일 심했어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미안하구나.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한테 해야죠. 그러마. 근데 아버지.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쩌면 이게 기회일지도 몰라요. 기회? 어머니가 기억을 잃었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진짜 사랑을 보여드릴 수 있잖아요. 수진의 말이 천천히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아버지. 지금부터라도.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전 갈게요.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수진이 나간 후 저는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말 늦지 않은 걸까? 밤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순자, 네. 당신한테 할 말이 있소. 순자가 몸을 일으켜 저를 봤습니다. 무슨 말이요? 저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하지 못한 말이요. 목이 메었습니다. 고맙소. 네. 33년간 고생했소. 혼자 모든 걸 짊어지고.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소. 당신이 아침을 차려도 빨래를 해도 명절 음식을 만들어도 한 번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소. 아내가 하는 일이니까. 여자가 하는 일이니까.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눈물이 났습니다. 7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사람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울지 않았는데, 아들을 군대 보낼 때도 울지 않았는데, 아버지 장례식 때도 울지 않았는데, 지금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순자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소? 평생 당신을 힘들게 했소. 저는 기억이 없어요. 하지만 순자가 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기억할 거예요. 당신이 우는 모습, 당신이 미안하다고 하는 말, 이건 잊지 않을 거예요. 저는 순자를 안았습니다. 33년 만에 처음으로 순자도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아는 채 사랑하오. 제가 말했습니다. 평생 말하지 못했지만 사랑했소. 저도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지금 이 마음은 진짜예요. 당신을 사랑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낯설지만 진실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더 나은 기억을 만들면 됩니다. 33년을 잘못 살았다면 남은 인생은 제대로 살면 됩니다. 순자의 손을 잡고 잠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엌 서랍 속에는 레시피 공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제가 적기 시작한 새 공책이 있었습니다. 오늘 순자가 좋아했던 음식, 오늘 순자가 웃었던 순간, 오늘 순자가 말했던 것들, 하나씩 적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33년을 위해 1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추석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새벽 4시, 제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1년 전과 똑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찹쌀을 꺼냈습니다. 물에 씻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할게요. 뒤에서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순자가 서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지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소? 당신 혼자 하게 둘 수 없죠. 순자가 제 옆에 섰습니다. 우리는 함께 찹쌀을 씻었습니다. 함께 팥을 삶았습니다. 함께 반죽을 치댔습니다. 1년 전에는 아내가 혼자 했던 일, 이제는 둘이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제가 쓰러졌다고 했죠? 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소. 그때 송편을 만들다가였나요? 그렇소. 순자는 반죽을 치대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니까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슬프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기억이 나는 거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기억은 안 나요. 그냥 느낌이 들어요. 이 반죽의 감촉이, 이 냄새가 어딘가 그리운 것 같은. 저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반죽이 묻은 손을.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소. 지금 이 순간이 있으니까. 순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지금이 있으니까.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송편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1년간 함께 연습한 덕분에 이제는 제법 모양이 나왔습니다. 작년보다 실력이 늘었네요. 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잘 가르쳐줘서요. 저도 배우는 중인데요. 우리는 웃으며 송편을 빚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큰아들 민준이가 가족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너라. 저는 부엌에서 나가 손자를 안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송편 만들어요? 그래. 할머니랑 같이. 손자는 신기하다는 듯 부엌을 들여다봤습니다. 할아버지도 송편 만들 줄 알아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단다. 민준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란히 서서 송편을 빚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버지, 응, 많이 달라지셨네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배우고 있단다. 곧이어 수진이도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순자를 안았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기억은요? 아직이요. 하지만 괜찮아요. 지금이 행복해요. 수진이 저를 봤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뭐가?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하는 거란다. 모두가 거실에 모였습니다. 차례상을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순자 혼자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함께 했습니다. 민준도 도왔습니다. 수진도, 며느리도 모두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저희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 같이 하자.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상을 차렸습니다. 전을 나르고 나물을 놓고 과일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편을 올렸습니다. 철수와 순자가 함께 만든 송편. 차례를 지냈습니다. 절을 하며 저는 돌아가신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속으로, 아버지, 어머니, 늦었지만 이제야 배웠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법을,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차례가 끝나고 모두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송편을 먹을 시간이었습니다. 손자가 송편을 하나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어요. 할아버지가 만드셨단다. 정말요? 할아버지 대단해요. 손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민준이 송편을 먹었습니다. 며느리도 수진이도. 아버지 맛있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송편 맛이에요. 그 말에 저는 순자를 봤습니다. 순자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고마워요. 순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제가 못했던 걸 해주셔서. 아니요.
제가 고맙소. 1년간 기다려줘서, 함께해줘서. 저는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민준, 수진, 며느리, 손자들. 모두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잘못 살았단다. 아버지, 민준이 말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들어다오. 아버지가 얘기 좀 하게. 저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어머니에게 무심했단다. 고맙다는 말도 안 했고, 사랑한다는 말도 안 했고, 힘드냐는 물음도 안 했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어머니가 혼자 준비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 아내니까, 여자니까 해야 한다고 믿었단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틀렸어. 완전히 틀렸단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고 나서야 알았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아버지,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란다. 이제라도 변할 수 있으니. 저는 가족들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민준아, 너도 집에 가서 내 아내에게 고맙다고 해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내 아버지. 수진아, 너도 내 남편에게 말해라. 함께 해야 한다고. 혼자 짊어지게 하지 말라고. 알았어요, 아버지. 저는 손자들을 봤습니다. 너희들은 어른이 되면 기억해라. 가족은 함께 만드는 거라고. 누군가 혼자 희생하는 게 아니라고. 네, 할아버지. 저는 다시 순자를 봤습니다. 당신, 네. 기억은 없지만 이 말은 들어주시오. 고맙소. 사랑하오. 그리고 미안하오. 순자가 울었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그녀의 눈물은 진실이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온 가족이 함께 울었습니다. 손자가 저에게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최고예요. 저는 손자를 안고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었습니다. 73이 되어서야, 1년 전 아내가 쓰러지고 나서야, 비로소 배웠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법을.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함께 만든 송편이 놓여 있었습니다. 34번째 추석. 이제야 제대로 된 첫 번째 추석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순자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이 시려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제 주머니에서 손을 꺼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러면 따뜻하오. 순자가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낙엽을 밟으며, 찬바람을 맞으며. 저 나무 예쁘네요. 순자가 은행나무를 가리켰습니다. 그렇소. 우리 작년에도 여기 왔었나요? 아니요. 처음이요. 그럼 이게 우리의 첫 번째 겨울 산책이네요. 그렇소. 순자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기억이 없어도, 과거가 없어도 지금 이 순간만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엌에서 함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을 부쳤습니다. 물 좀 더 넣으세요. 너무 짜 보여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1년 전에는 제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제는 순자의 조언을 들으며 함께 요리합니다. 이 정도면 될까요? 완벽해요.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당신이 도와줘서요. 식사를 마치고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상이 행복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민준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주말에 저희 집에 오시면 안 될까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대요. 그럼 아버지, 제가 요리해드릴게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갈비찜. 내가? 네. 아내한테 배웠어요. 요즘 주말마다 같이 요리해요.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잘했구나. 아버지 덕분이에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변화는 저에게만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제 자식들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가족 전체가 함께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 권의 공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순자의 낡은 레시피 공책, 다른 하나는 제가 1년간 적어온 새 공책. 저는 새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오늘 순자가 웃었다. 송편을 만들 때 그 미소가 따뜻했다. 오늘 순자가 내 손을 잡았다. 설거지를 하다가 그 손이 포근했다. 오늘 순자가 말했다. 지금이 행복하다고. 그 말이 가슴에 남았다. 1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순자와의 새로운 하루하루가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오늘 순자와 겨울 산책을 했다. 손을 잡고 걸었다. 순자가 행복해 보였다. 나도 행복했다. 73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 글씨가 삐뚤빠뚤했습니다. 노안이 심해져서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적었습니다. 뭐 하세요? 순자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일기 쓰고 있소. 일기요? 무슨 일기예요? 우리 이야기요. 순자가 다가와 공책을 들여다봤습니다. 매일 쓰시나 봐요? 그렇소. 당신과의 하루하루를 기록하고 있소.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우시오? 감동이에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날들을 당신이 대신 기억해주고 계시네요. 저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33년을 기록했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기록하겠소. 고마워요. 제가 고맙소. 순자가 공책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1년간의 기록을 읽었습니다. 우리 참 많은 일을 함께 했네요. 그렇소.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요. 남은 인생 내내. 순자가 저를 안았습니다. 저도 순자를 안았습니다. 서재 창문으로 저녁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여보, 순자가 불렀습니다. 응. 이상한 걸 물어봐도 될까요? 무엇이든. 제 기억이 돌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소. 하지만 괜찮을 거요. 왜요? 이미 우리는 새로 시작했으니까. 기억이 돌아와도 안 돌아와도 우리는 지금 이대로 좋소. 순자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지금이 좋아요.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소.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요? 아니요. 혼잣말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후회됩니다. 왜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왜 33년을 허비했을까? 하지만 동시에 감사합니다.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늦었지만 배울 수 있어서, 순자가 제 곁에 있어서, 당신, 네. 행복하오? 네. 아주 행복해요. 그럼 됐소. 우리는 손을 잡고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끓이고 쌀을 씻고 국을 끓였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동작들이었습니다.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입니다. 순자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또 먼저 일어나셨네요. 습관이 됐소. 저도 도와줄게요. 고맙소. 우리는 나란히 서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하루.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런 일상 속에 있었습니다. 함께 밥을 짓고, 함께 설거지를 하고, 함께 손을 잡고 걷고, 함께 웃고,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73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무슨 생각해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당신 생각이요. 저요? 그렇소. 당신과 함께할 남은 날들을 생각했소.
순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당신과 함께할 내일들이 기대돼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부엌에는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찬장 서랍 속에는 두 권의 공책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과거를 담은 공책, 현재를 담은 공책, 그리고 우리에게는 앞으로 채워갈 미래가 남아 있었습니다. 33년은 잃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얻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집 밖으로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어디선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압니다. 손을 잡고 함께 걷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함께.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